안녕하세요. 사주 그리는 미도리 이음사주 이음타로의 강이은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요즘은 사주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많지는 않으십니다. 온라인이나 전화 상담으로는 그래도 좀 계시는데요. 우리가 사주를 보러 갈 때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물론 이걸 내가 알아야 하는 이유라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내가 시간을 들이는 만큼 또 큰 용기를 내서 상담을 하시는 만큼 내가 너무 전반적인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만도 시간이 오래 걸리실 수도 있고, 또 필수적인 정보를 이제 놓치고 가시게 되면은 사주를 보시는 데에도 제약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아서 제가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 첫 번째, 사주를 보러 갈 때 알아야 할 것들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우리는 사주는 연월일시입니다. 4개의 기둥을 세운다고 해서 사주라고 하는데요. 내가 태어난 연월일시를 양력인지 음력인지도 정확하게 아시는 게 맞고요. 음력이든 양력이든 제대로 하나만이라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는 내가 기억을 하고 이제 들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부모님이든 뭐 집안의 어르신이나 뭐 가족분들에게 꼭 물어봐야만 아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시간 모르는데, 지금 저희 어머니 연락 안 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시간 자체를 모를 때에는 사주를 보는 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가능은 해요. 다만 연월일시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 부분이라는 거는 나의 말년이자 자녀운을 보여주는 부분이고, 플러스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사주 구성과 영향을 어떻게 주고받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시간 부분이 없게 되면 우리가 3주, 그러니까 3개의 기둥이죠. 연월일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시간대를 임의적으로 상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나는 그 방법으로 너한테 적합한 시간을 내가 설정을 해주겠다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 상황에서는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꼭 정해놓고 보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3주로 봅니다 라고 이런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답답하실 수는 있어요. 말년이자 자녀운 쪽, 그리고 앞에 있는 나의 일주 부분과 내지는 월주 부분과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시간까지 꼭 오전인지 오후인지까지도 꼭 아셔야 합니다. 물론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시골에서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침밥 먹을 때 태어났대요, 진짜 웃긴 얘기를 뭐 개 밥 줄 때 태어났대요 라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게 들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체가 뭐 우습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계절, 태어나신 계절과 그때 시기에 뭐 일몰 시간과 일출 시간을 맞춰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부분까지는 그래도 아시고 오는 게 나에게 이득이 된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일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주라는 건 말 그대로 연월일 중에서 내가 태어난 날, 그 중에서도 정신을 기준으로 나란 사람을 먼저 보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화, 수, 목, 금, 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주일을 얘기할 때 월화수목금토일, 월 부분은 없어요. 오행은. 근데 이제 요 순서로 원래 가지는 않고요. 봤을 때는 많이 보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목화토금수. 서로 생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정신적인 기질, 정신적인 특징이 어떤지를 먼저 얘기를 해주게 돼요. 당신은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나의 일주에서 나란 사람을 파악한 겁니다. 일주라는 거는 청간과 지지라고 하는 형태의 위의 정신과 밑에 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이 정신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것이 일주. 대체적으로 이거부터 설명을 하면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기토라고 하는 토의 일주예요. 그래서 성격적인 특징은 좀 내향성이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드러나는 것보다 좀 생각이 깊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또 다른 오행들에 비해서 가장 고집이 센 오행이기도 하면서, 그 와중에 내향적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을 때만 드러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주 전반적인 구성이랑 내가 또 몸이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걸 깔고 있는지를 보면서 이제 설명하는 데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내가 사주를 알고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듣게 되는 것들이 일주, 내가 갖고 있는 오행의 어떤 개수라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아실 거예요. 이 다음에 얘기하는 게 용신입니다. 용신이라고는 잘 알지 못하셔도 필요한 것이라고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한테 어떤 게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목오행이 필요해요. 수오행이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수운이 필요해요. 화운이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용신이라고 합니다. 얘는 쓸 용자를 써요. 그래서 내가 쓸만한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얘네들이 내 사주에서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필요한 것이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 이걸 내가 왜 알아야 돼요? 할 수 있는데, 이 용신이라는 거는 선생님들마다 굉장히 달라요. 자기 마음대로 고르시는 분들도 미안한 얘기지만 있습니다. 이게 내가 그걸 구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정말 다행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도 사주를 배우기 전에는 아무 얘기나 듣고도 이게 나한테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곤 했어요. 나중에 공부하고 나서부터 좀씩 알게 되는데, 이 용신법이라는 거는 일단 갖고 있는 게, 이제 현존하는 용신법이 격공용신, 억부용신, 그리고 조후용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걸로 보시는지도 좀 중요하고요. 또 전반적으로 되어 있는 이론을 그대로 따라가시는 분들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믿고 싶지만,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격국으로 보시면서 되게 막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막 섞여 있다거나, 그래서 용신을 조금 격국용신으로 보시는 분들 치곤 되게 이상하게 뽑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이제 억부용신으로 보게 되는데, 어차피 특별격이라고 해서 사주를 보는 방식이 특별하면 격국용신을 쓸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유동적이에요. 특히나 특별격 같은 경우는 난 너무 특별해 라고 할 수 있는 건데, 특별격은 예외가 있습니다. 사주를 보는, 그러니까 용신법이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격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이것을 내격 사주라고 하고요. 일반격 내격이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 이분께서 당신한테 목오행이 필요하다, 뭐 화오행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를 기억해 두시는 것도 좋고요. 이왕이면 뭐 메모를 해 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 내가 일단 오늘 사주를 보러 온 이상 다음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들어볼 수도 있고, 그쵸? 다른 분에게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고 한데, 이 용신을 어떻게 뽑았느냐에 따라서 상담의 흐름, 그러니까 상담의 컨셉 자체가 다 바뀌어요. 왜냐면 이 필요한 것을 어떤 걸로 정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하는 대운, 행운이 아니에요. 10년 동안의 운이죠. 그리고 세운, 한 해의 운이에요. 올해의 운이에요. 얘네가
나한테 좋게 작용을 하는지 내지는 나쁘게 작용한다면 어떤 식으로 나쁘게 작용을 하는지를 이 용신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한테 갔더니 나 올해 되게 좋다고 들었는데 오늘 이분한테 들으니까 올해 별로 좋지 않다고 하네?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정말 많아요, 생각외로. 그러면 제가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봤는지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다만 이제 이 사주를 보고 이래서 이렇게 용신을 뽑아서 이런 설명을 했겠구나 라고 유추해서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저는 그분의 어떤 대변인이나 그쵸? 제가 쉴드를 쳐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관점과 그분의 관점의 차이점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기는 해요. 다만 한번 딱 듣게 되셨을 때 확 하고 오지 않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내일 공부해서 내가 사주를 마스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도 돈을 받고 상담을 하는 업을 가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지만 내가 나한테 뭐랑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올해가 나한테 그 운이 들어와서 좋다고 했었어. 내지는 그 운이 나에게 들어오면서 충을 하기 때문에 안 좋다고 했었어. 필요 없는 것도 얘기를 해주겠죠. 이거는 기신이라고 하게 되는데 얘는 반대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너무 많거나 내지는 뭐 너무 많아서겠죠.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 라고 보는 건데 이 부분까지는 내가 보러 갈 때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여기까지라고 하면요. 이 다음부터는 사주 상담을 하러 오시게 됐을 때 준비하실 거는 사실 딱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들어야 할 것들이죠. 그러면은 내가 올 한해 있어서의 온도 파악이 가능하고요. 또 반대로 생각해보니까 저분하고는 내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작년에 오히려 좋았는데 저분은 내 얘기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계속 나빴다고만 얘기를 하시네? 그럼 뭐가 문제일까? 라는 생각이 드셔서 다른 분한테 세컨드 오피니언을 들으시러 가겠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른 곳에 처방전 같은 걸 보여주시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기서 이러이러하게 진단을 내렸는데 진단서죠. 내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의문이 생기는데 정확한 설명을 못 들었거나 조금 뭐 불쾌한 경험들이 있었다 라고 하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할 수 있는 만큼은 설명을 드려요. 그럼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저도 제가 가끔은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를 때가 있는데 물론 사주 상담할 때 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사주를 보러 갈 때 알아야 할 것들 아주 간단합니다. 이 두 가지는 듣다 보시면 아시는 부분이고 딱 첫 번째, 내가 태어난 연월일시를 양력인지 음력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 시간 부분까지 오전 오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있는 것, 플러스 내가 듣고 있을 때 일주라고 하는 부분, 내가 토의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이래, 내가 뭐 흐르는 빗물 같은 사람이래, 그런 식으로 내 일주를 듣는 것, 그리고 체크해야 될 것, 용신과 기신, 나한테 필요한 오행이 수오행이라네, 금오행이라네, 이런 식으로 들으시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다음번에 저랑 만나셔서 내지는 온라인으로 상담을 하시게 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의 클레임까지 제가 들어드리고 대신 사과드릴 순 없으나 답답하셨거나 좀 억울하셨던 부분들이 있다. 내가 정말 알고 싶었는데 정확한 설명을 못 들었다 싶으셨을 때에는 댓글이나 카톡 아이디로 상담 신청해 주시고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바이바이.